강사를 초청을 해갖고 수업을 해야 되는 예산이 그렇게 해서 좀 많이 해주게 됐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도 저소득층 아이들이 너무 학습적인 그런 쪽으로 혜택을 못 받는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인교육적으로 해서 아이들이 인성교육이 정말 필요한 거는 어찌 보면 저소득층 아이들이잖아요. 오히려 다문화 쪽은 이런 원래부터 그런 예산이 굉장히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데 가장 없는 쪽이 장애인 쪽하고 저소득층이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먹는 쪽만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왜 도시락 계단이나 이런 거 있죠. 그런 쪽으로 해갖고 먹는 거 위주로 했었는데 이 아이들도 교육적인 혜택, 특히 전인교육. 왜냐면 얘네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윤택하지가 못하고 거의 저소득층 보면은 조선조부 가정도 많고 그러니까 옛날에 편부편모였는데 지금은 이제 한부모라고 하죠. 네, 말을 좀 이쁘게 해갖고 편부편모가 뭐야, 그죠? 한부모 가정이나 이런 쪽이 거의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데서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심신의 건강 그런 쪽으로 해서 푸드테라피 수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많이 옛날보다 많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는 그 아이들에게 이러한 수업을 해주기 위해서. 그랬을 때 아이들의 참여율이 무엇이 가장 좋냐 했을 때 공예 쪽도 이제 아이들 정서교육으로 굉장히 좋고 그리고 요리 쪽이나 이런 쪽도 아이들이 원하는 수업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진로교육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갖고 정부에서 지금은 떠오르는 대상이 중학교 아이들 방과후 수업이에요. 그쪽이 굉장히 지금 그게 남들이 안 하는 그쪽이에요. 자꾸 초등학교 방과후만 들어가려고 하니까 경쟁이 너무 세 사실은. 그런데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 경력이 없으니까 중학교 수업 가기가 또 애매해요. 특히 요리는. 그래서 초등학교 경력이 있고 아동요리 지도자 자격증이 있고 조리사 자격증이 하나 정도 더 있으면은 중학교 수업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중학교 푸드테라피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진로체험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동 쪽으로 해서 경력 있는 선생님들을 그쪽으로 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진로체험을 포커스로 해서 중학교 아이들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의외로 청소년 푸드테라피에서 고등학교 아이들의 푸드테라피 수업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중학교보다는 한때 고등학교 올라오면 특히 1학년 2학년은 잘 안 하고 1학년 많이 하는 이유가 이 아이들의 또 진로 상담실 있죠. 거기 선생님이 기획을 해갖고 요리 선생님 푸드테라피 수업을 합니다. 아이들하고 가장 많이 고민 상담을 많이 하고요. 그 아이들이 무언가 있는 것 네. 그래서 중학교 아이들한테 포커스는 진로체험, 그리고 고등학교 아이들이 의외로 푸드테라피 수업이 많아요. 자존감 쪽으로 해갖고 하는 푸드테라피 수업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고양일 고등학교도 그랬고, 그 다음에 다문화 이런 쪽도 청소년 아이들 프로그램이 의외로 없어요. 그래서 중도입국 청소년 아이들 대상으로 푸드테라피 수업을 10회기를 한 적이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러한 다양한 곳에서 푸드테라피 수업을 많이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시대가 좀 그렇게 흘렀어요. 먹고 즐기고 노는 거에서 떠나서 이걸 통해서 무언가의 메시지를 전하고 관계성이 회복이 된다면 그것만큼 일석이조의 수업은 없거든요. 사회 문화가 급변하고 인터넷 미디어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그리고 경쟁 구도 사회가 너무 심해. 사실은 우리나라 청소년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곳의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많이 메말라져 있는데 무엇을 갖고 아이들하고 하겠냐 이거야. 아이들하고 뭐 콘코트 수업을 할 거야, 뭐 할 거야, 종이접기를 할 거야, 뭐 할 거야. 결론은 역시 먹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바르게 먹고 심신의 건강, 그게 바로 푸드테라피 주 목적인데 특히
특히 심신에서 심자에 포커스를 맞춘 게 푸드테라피 수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 계획안을 짜야 돼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름에 4주 쉬고 겨울에 4주 쉬고 그리고 각각 학기 4개월, 8개월에 여름방학 특강, 겨울방학 특강을 해서 10개월. 그래갖고 몇 개? 40개. 40개의 계획안인데 합반이잖아요. 1, 2반. 1학년, 2학년. 근데 1학년 때 요리 수업했던 아이들이 2학년 때 올라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결국 몇 개? 80개. 80개의 다른 학습 계획안이 있어야지 그 클래스를 맞추는 거야. 2년 동안에 최소한 80개의 학습 계획안을 갖고 선생님들이 기획을 하고 그래서 정규 수업을 넣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아예 주제를 정해갖고 줘요. 그냥 우리 여기는 자존감 회복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가족 프로그램으로 하겠습니다. 군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빠와 아이와의 관계성 그쪽으로 해갖고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아예 포커스 주면은 그거에 맞춰서 기획을 해갖고 줘야 돼요. 이러한 기법으로 해갖고 하겠다. 저는 그래서 첫 번째 수업은 아이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거, 우리 아이가 되고 싶은 거, 그리고 가족 소개 이런 거를 부탁을 했어요. 아버님들한테.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 수업은 우리 아이와 친해지기. 친해지기로 해갖고 요리 2가지를 정하고 그리고 나서 음악과 게임. 저는 항상 분위기를 세신하기 위해서 게임하고 음악을 같이 준비해서 맨 마지막에는 노래를 부르면서 좀 끝나는 쪽으로 해요. 그래야지 사람이 흥얼흥얼거리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푸드테라피 수업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처음에 도입을 하고 전개하고 맨 마지막에 갔을 때 어쨌든 기분 좋게 돌아가야 되는 게 맞아. 그래갖고 꼭 즐겁게 지루하지 않게 요리하고 나서 게임을 꼭 시켜갖고 제가 만들어 온 거 경품 걸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음악 노래에서 손 박수 치고 같이 노래 부르고 나서 그렇게 해서 또 보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이렇게 친해지기 해갖고 칭찬 릴레이. 예, 그래서 당연하지 칭찬 릴레이 게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그 잘하는 거 3가지 얘기하면 당연하죠. 아빠의 좋은 점 잘하는 거 3개 칭찬해주면 아빠도 당연하지. 이래갖고 서로가 서로의 칭찬을 주고받고 하면서 칭찬을 하고 그러면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악플하고 나쁜 점만 얘기하고 그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겠어. 근데 그런 거에 너무 인색해요. 특히 아빠는 엄마들 같은 경우는 잔소리도 심하지만 우리 아이 우쭈우쭈 하게 해줘서 어르고 달리는 걸 굉장히 잘하는데 아빠들이 참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알아주겠지. 아빠니까. 그래서 과묵한. 근데 요즘에 신세대 아빠들은 놀아주는 거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와서 쭈뼛쭈뼛거리고 있긴 해도 그분들도 무언가 바꾸기 위해서 정부에서 군포시에서 예산을 줬고 그분들이 신청을 해갖고 장기간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토요일마다 와갖고 아이들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갖고 놀아주는 그런 쪽으로 해갖고 포커스를 맞췄더라고요. 그런 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족 프로그램도 하고요. 한부모 프로그램부터 그거부터 해서 이런 아빠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선생님들이 넣으시면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00% 채택을 해주고 가족 중심이에요. 거기 심신의 건강. 거기서 푸드테라피가 최고예요. 저는 모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푸드테라피 수업만 의뢰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갖고 하다 보면은 그쪽으로 해갖고 푸드테라피 전문 강사로서 건강가족지원센터 이런 데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자주 불러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 연계되어 있어요. 여기서 군포시에서 이번에 아빠 토요학교를 뭐 잘해서 괜찮다. 여기서 한부모 이런 프로그램에서 해서 괜찮았더라. 저소득층 아이들 위해서 무엇을 하고 아니면은 저소득층 부모와 아이가 맞벌이 부부 이런 분들에서 주말 같은 데 이용해서 프로그램하고 이런 기획 같은 거를 해갖고 집어넣으면은 괜찮으면은 이렇게 돌려요. 건강가족지원센터가 다 있어요. 어느 동네에는 다 있습니다. 다문화센터가 다 있듯이. 예, 그런 것처럼 특강은 보통 4회기 이렇게 해서 많이 하시고 그런 아이의 프로그램 자체를 그렇게 몇 달, 한 3개월간 해갖고 매주마다 와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를 기획을 하게 돼서 한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락고 통고라는 즐거울 낙에 가자 고 그리고 통할통
도 해서 거기가 그 테마를 그렇게 잡았더라고요. 공포시에서 라꼬 통고. 그래서 아빠 토요학교. 예, 그걸 해갖고 아빠하고 친해지기. 굉장히. 그런 것처럼 그러면은 80개의 계획안. 우리는 어쨌든 초등학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니까 80개의 계획안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즌에 맞춰갖고 각각 월마다 있는 행사, 국가에서 지정한 빨간 날 있죠? 그런 행사부터 시작해서 지정하지 않았지만 꼭 해줘야 되는 거. 무슨 데이, 무슨 데이. 그거부터 해갖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연간 계획서를 짜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의할 점은 재료 수급 문제를 첫 번째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여름에 고구마 수업 어떻게 할 거야? 겁나 비싼데? 재료비는 한정되어 있는 그죠? 그런 재료 수급 문제부터 시작해서 원치 않지만 원하던 원치 않지만 학교에서 만족하고 아이들이 만족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그런 세 군데서 다 만족하는 수업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프로그램 기획 싸움이에요. 나중에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 바른먹거리 키즈학교 같은 경우는 1년 12개월을 중점으로 해갖고 프로그램을 제가 기획해 온 거고요.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다 저기 USB에다 넣어드릴 거예요. 해갖고 여기서 뽑아갖고 선생님들이 각각 왜 정규 수업 말고 특이성 있는 수업의 경력을 쌓려면은 건강지원센터나 다문화센터나 뭐 이런 데 있죠. 근데 기획안을 넣어서 특강 이런 걸 좀 많이 되보시면은 많은 경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막 특강할 때 노인 특강 다 가요.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먹거리 특강부터 시작해갖고 뭐 장애도 장애를 갖고 있는 엄마, 장애 자체 아이들 엄마가 장애를 갖고 있고 아니면은 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그거는 그거를 해보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7월 달에 저도 미리 이제 초청으로 해서 예약을 지금 걸어놨는데 장애 아동을 키우고 있는 부모 협의 거기서 이제 또 특강을 제가 바른먹거리 특강을 또 제가 이제 2회기를 또 이제 예약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스케줄을 빼놔요. 예, 그렇게 해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고향 같은 경우에도 왜 2번을 더 나간다고 했냐면은 이렇게 하고 계속 기획을 하는데 우리 협회 선생님들 많다고 괜찮은 사람 많다고 프로그램 같은 거 기획해갖고 우리 이 바른먹거리 키즈학교 이 프로그램 전체 다 뽑아서 드렸거든요. 이제 저는 친해지기 위해서 그냥 거기 팀장하고 해서 우리 협회 알리려고만 특강 요번 특강까지만 해주는 거고 나머지 이제 의뢰오는 들어오는 특강이나 이런 거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분배를 하려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까지도 그냥 저보고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갖고 토요일 이제 5월 30일 한 번, 6월 20일에 한 번 갑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제 다 거기에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개의 프로그램을 얼마만큼 재미있고 유익하게 짜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른먹거리 키즈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프로그램이에요. 큰 프로그램 1년 365일이 돌아가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다양한 거를 가족의 화학과 가족애를 실현시키기 위한 커뮤니티 교육 쪽으로 해서 포커스를 맞춰져 있고 그리고 대부분이 영유아 교육단체에서 원하는 거는 가족 간의 화학과 가족 간의 커뮤니티예요. 그것 때문에 자꾸 푸드테라피 수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학교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학교는 아이들의 스스로의 자신감, 자존감을 높이고 친구 간의 우정 다지고 이런 꿈과 희망 이런 쪽으로 해서 아이들 개개인의 문제를 하지만 나라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 그런 건강가족 지원센터나 아니면은 뭐 다문화센터나 그런 쪽으로 해갖고 하는 데는 가족 중심. 그래서 가족 커뮤니티 이쪽으로 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보통 보면은 3가지를 해서 포커스를 해서 넣어요. 바른먹거리 부모교실. 그래서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바른먹거리 아이들 작년에 저도 수원에 6개월 투어할 때는 아이들 중심으로 했는데요. 또 부모님들 요즘에는 학교가 그거 아시죠? 부모 교육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입시 교육만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부모 교육도 학교에서 꼭 연간 계획안에 넣어갖고 해줘야 돼요. 거기 이게 의무예요, 의무.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부모 교실, 유치원도 마찬가지예요. 유치원도
연합, 엄마하고 아이하고 아빠의 날 해갖고 아빠 초청해서 하는 그런 거 거기에 부모 교육으로 해갖고 꼭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이제 이런 공부 교육부터 시작해서 이런 다양한 먹거리 교육. 그러면서 바른 먹거리 아동 퀴즈 이런 교실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꼭 현장 체험 이런 걸 같이 하면서 아이들하고 이런 이제 외부 활동 이런 걸 통해 갖고 아이들이 또 이런 수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바른 먹거리 인성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가족 간의 이해와 화합 그리고 대화 그다음에 사랑 이런 거를 많이 지향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요리를 통해서 심리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올바른 사회성이나 이런 거를 키워주기 위해서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연간 프로그램을 짤 때는 학기별 정규반에서 12주 3개월 과정 이거는 대부분 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센터라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데 있죠. 그런 데는 다 3, 4분기 3개월씩 1년에 4번 해서 쉬지 않아요. 학교만 4개월,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특강 4주 이렇게 해서 10개월씩 운영하는 거고 나머지 임대는 1년 360일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쉬는 날은 없어요. 강사가. 그렇게 해서 봄, 여름, 가을, 학기 이렇게 해서 4월부터 5월, 6월, 8월, 9월에서 11월, 12월에서 2월 해갖고 아이들 정규 수업과 교양 수업으로 해갖고 나눠요. 말 그대로 정규 수업은 1년 365일 해서 꼭 학교의 운영 계획 안에 각각 4주씩만 더 플러스하면 되겠죠. 4주짜리 12개월이니까. 그러니까 48개 커리큘럼이 필요하겠죠. 센터에서 수업하려면 1년 내내 들어가잖아. 한 달에 4주씩 12 맞죠? 48주의 프로그램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교양 수업은 말 그대로 그렇게 하면서 특강 보통 이제 1회성 특강도 있고 4회 길면 10회, 12회까지 해서 특강하고 또 이제 그게 괜찮으면 정규 수업을 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주최 측에서 1일 특강 해보고 괜찮으면은 4주 특강으로 늘리고 그래서 괜찮으면은 정규 수업으로 편성을 한다. 왜? 모험하는 걸 싫어해 공무원들은. 그래서 굳이 남들 안 하는 거를 정규 수업으로 하려고 하진 않아요. 요리 수업이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행사식으로 하는 CA였어, CA.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학교에 꼭 이렇게 해서 주 1회씩 월 4회를 맞추는 정규 수업이 아니었고 그냥 한번 그냥 해보자 이벤트식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반응이 괜찮으면 이거 정규 수업으로 이거 해야겠다. 내년에도 또 해야겠다. 이제 그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교양 수업이 같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보통 이게 보면은 식습관이 아토피아 바른 먹거리에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바른 먹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하고 싶다 해서 특이성 있게 한다면은 정말 아토피 바른 먹거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부모교육 아이 쪽으로 하고 그리고 보건소나 이런 건강가족지원센터부터 시작해서 요즘에는 아토피 없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토피 중심으로 해서 먹거리 교육하고 아토피 중심으로 해갖고 아이들 그다음 아토피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음식도 중요하지만 생활습관하고 그리고 주변 환경 목욕법부터 해갖고 다 알아야 돼. 로션은 어떠한 제품이 좋고 상품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성분이 들어있는 그리고 목욕은 뜨거운 물에 하면 안 되죠. 찬물에 해도 안 돼요. 미지근한 물에 입식 목욕 안 좋아요. 걔네들은 오히려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더 가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샤워하듯이 끼얹고 어떠한 성분이 있는 약산성 뭐 pH 뭐 5점 뭐 몇 이거 그렇게 하고 어떤 식으로 닦아주고 나서 바로 몸을 문지르면 안 되죠. 타월로 톡톡톡 뚫린 다음에 바로 수분, 유분이 밸런스가 맞아야 돼, 걔네들은. 그래서 어떤 그 아프리카에 걔네들 막 영양실조 때문에 뼈 막 살 갈라지고 이런 애들은 존스즈 베이비 오일이라도 원조 받아 바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모든 피부는 유수분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일 성분이 오일 프리한 것도 있어야 되지만 수분도 같이 보충해줘서 왜 유수분이 맞아야지 수분 집어넣고 저기 유분으로 막아서 바깥으로 안 빠져나가게 하지. 그거는 성인 미용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환경은 어떻게 하고 진먼득이나 뭐 이런 진먼 저기 그렇게 해서 카페트, 커튼
그리고 아이들 덮고 자는 이불 이런 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뭐 그런 이제 주변 환경적인 그런까지 체크를 해주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이들이 아토피 있는 아이들은 먹는 게 되게 힘들잖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대체식품으로 해갖고 어떻게 아이들도 그 아이들도 면역력이 약하죠. 면역력도 강화시키면서 키성장 브레인푸드 그렇게 해갖고 아이들이 골고루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비법까지 해서 아토피 전문 다른 먹거리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걸로 특강을 하라는 뜻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교양 수업. 그런 걸로 해갖고 한 4회기 정도 특강해봐. 그러면은 먹힌다니까. 그래서 그런 건강가족지원센터나 그리고 보건소 그리고 산후조리원 그리고 산부인과 기타 등등 소아과 괜찮아요. 예, 아토피 쪽만 해갖고 하면은 인기 되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토피와 바른 먹거리 이런 게 관심사가 굉장히 많아요. 왜? 옛날에는 퍼센테이지가 적었는데 지금 너무 많아. 아토피 없는 아이들이 없어.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천식비염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면역력도 떨어지지만 뭐 키 이것도 거의 안 자라죠. 그리고 의외로 그런데 비만인 아이들이 패스트푸드 인스턴트를 너무 많이 먹어서 아토피는 되게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해서 식생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즘에는 테마가 인성이에요. 다 인성 교육이래. 인성, 조인성이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건 조인성이다. 예, 조인성이 아니고 인성이란 말이 빠지면은 싫어해. 포도테라피하고 인성은 두 개가 거의 조합되는 거예요. 성품, 인성 이런 거 그런 말들을 도덕적인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갖고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해서 이런 다양한 여기 보면 올바른 아토피 그리고 편식 비만 그리고 바른 먹거리 현장 체험 학습도 하고 식품 첨가물 그래서 이제 GMO와 우리 농산물 컬러푸드 제철 음식 500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쭉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열되죠. 예, 이런 거를 또 하나 툭툭툭 뽑아갖고 특강을 만드시면 돼요. 바른 먹거리 체험을 나가서만 하느냐? 아니다. 바로 찾아가서 해주는 그런 거 있죠. 요즘에는 학습계좌제 아시죠? 배달학습, 배달강사 모르세요? 시골 같은 데 배달강사 많이 해요. 경기도 쪽으로. 아이들이 못 나오니까 강사가 배달강사 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이제 그 경기도 쪽 약간 이런데 그것도 그거예요. 선생님들이 없는 시장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그래서 찾아가는 현장 수업 해갖고 아이들과 같이 이런 다양한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해갖고 하는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 그게 한참 지금 작년부터 해갖고 굉장히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많이 했어요. 찾아가는 내가 직접 강사를 오라는 게 아니고 내가 찾아가는 해갖고 각각에 가갖고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하고 이런 쪽으로 해갖고 하는 이런 바른 먹거리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것도 되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런 다양한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간 프로그램을 짜야 되잖아요. 1월부터 12월. 그럼 과연 1월부터 12월에는 어떠한 행사가 있는지 그거를 아셔야지 꼭 필요한 수업을 넣어줘요. 이거는 아이들한테도 중요한 거고 선생님들한테도 왜 특별 이벤트가 들어가야 줘야 되는 게 딱딱 있어. 그래서 1월 같은 데 보면은 동지팥죽. 동지가 뭔지 몰라요 아이들. 동지가 무슨 말이에요? 왜 팥죽을 먹었을까요 그때는? 그치, 잡기. 그래갖고 그걸 의미로 해갖고. 그리고 나서 1월에 또 설날이 있어요. 아이들이 아는 명절은 설날하고 추석까지밖에 없어. 몰라요. 나머지는 의미고 뭐고 유래고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과 이런 문화 그런 거 해주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예, 그리고 2월 같은 때는 보름 체험. 보름은 왜 해요? 보름 때 뭐 하죠? 지불놀이하고 오곡밥 먹죠. 부럼 깨고. 왜요? 부럼을 왜 깨요? 그쵸. 더위 먹어요. 그때 더위 팔죠? 니 더위 내 더위 팔아보신 분 경우시면 저희 나이 비슷하고 저봐 멍 때리고 있잖아. 니 더위 내 더위라는 말을 했어요 진짜로. 동짓날에 말을 걸어. 야 미수가 그럼 얘가 왜? 그러면 내 더위 사가라 이러고 내 더위 그러면은
걔는 나한테 다시 못 팔아. 얘는 또 다른 애한테. 그래서 전염병처럼 이렇게 옮겨갔던 내더위 사과라는 그런 게 보름날에 했습니다. 그거는 1년 동안 여름에 더위 먹지 말라고 그런 유래 이걸 통해서 아이들 그리고 발렌타인데이가 있죠. 예, 그래서 꼭 초콜릿 수업을 한 번씩 해줘야 돼. 이럴 때 퐁듀 같은 거 많이 하세요. 뭐 이제 딸기 한참 나오죠. 그래서 딸기 같은 이런 걸로 해서 딸기 퐁듀. 그러니까 그 코팅형 초콜릿 묻혀갖고 딱 하면 바로 굳어요. 예, 선선하고 되게 좋죠. 그래갖고 거기다가 딸기의 절반 정도 담근 다음에 빼놓고 레인보우 뿌려주고 그래서 이런 길다란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그런 퐁듀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벤트 빼빼로데이는 상업에서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이게 명절처럼 이거는 아이들의 명절이에요. 이런 것처럼 퍼져 있기 때문에 꼭 2월달에는 초콜릿 수업은 한 번쯤은 해주셔야 돼. 예, 그리고 3월달 되면은 본격적으로 봄이라는 시즌이 시작합니다. 아이들 이제 개학하잖아요. 봄이에요. 3월부터는. 그래서 봄에 관련된 요리라든지 식육체험, 딸기 요리 이런 것처럼 봄에 관련된 그리고 3월달에 여기는 빠졌지만 3.1절이 있어요. 3.1절은 뭐 하는 날이죠? 그 누가 불렀어요? 혹시 유관수 누나의 비밀 아시는 분은 우리 같은 세대야? 또 모른다. 있어요 선생님. 유관수 누나의 비밀. 바른 남자 바른 여자 꼬리가 9개 달리고 그걸 치마에다 숙이고 다닌다는 것도 시작해서 참 우리 옛날에 참 그거 많이 했다. 아세요? 절대 모르죠. 저희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유관수 누나를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아세요? 그래도 막 되게 하여튼 이상한 말 같지도 않은 근데 그걸 믿었어요. 괜히 막 무서웠어요. 그죠? 혹시 알아요? 홍콩 할매. 막 이빨 보이면 안 되고 누가 모르는 할머니가 너 손 좀 한번 보자 그러면은 손톱이나 이런 걸 절대 보이면 안 된다 그러고 막 그랬어요. 안 그러면 잡아간다고 홍콩 할매. 같은 별걸 다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고요. 4월 5일은 한식일. 한식일이 뭐예요? 찬 음식. 찬 한자예요. 찬 음식을 먹는 날이에요. 잘 몰라요, 아이들은. 선생님 모를걸요? 모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3월달보다는 4월달에 봄꽃이 많이 펴요. 그래서 봄꽃놀이라든지 그리고 놀지를 않지만 중요한 날이 있죠. 식목일. 식목일은 왜 식목일이야? 나무 심었다. 그때 우리 정말 우리 때 놀았다? 나무 심었어요. 네, 나무 심었어. 꼭 심어. 그리고 그 페추니아 펜지 꼭 사갖고 오라 그래. 그래갖고 심었어요, 주인. 그런 거 했었습니다, 저희는. 예,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놀이를 하면서요. 5월달은 가정의 달. 정말 특권과 이벤트가 많은 달이에요.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그리고 5월 스승의 날. 15일이에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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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기타 등등. 예, 그렇게 해서 가정의 달 체험. 예, 이렇게 하고 기획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5월 5일이 선물 주고 선물 당당하게 요구하고 크리스마스하고 쌍으로 올렸잖아. 상반기에 당당하게 요구하고 하반기에 한 번 더 당당하게 얘기하고 합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냈어. 그리고 어쨌든 어린이날은 아직까지 놀게 해줘. 그런데 의미는 아니죠. 누가 만들었어요? 소파 강정화. 소파 편해요가 아니에요. 네, 선생님 소파 강정화 선생님이 어린이날 만든 거 알려주시죠? 알았을 거야. 진짜 알았을 거라고. 근데 우리 아이들 몰라요. 그냥 어린이날은 놀러 가고 학교 안 가고 선물 받고 맛있는 거 먹고 외식하고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 어버이날은 사실 놀게 해줘야 된다. 옛날에 쉬지 않았나요? 옛날에 쉬었어. 옛날에 있었어요. 되게 짜증나는 게 우리 딸은 자기는 어린이날 벌써 대공원 놀러 갔다 왔잖아. 정말 자유이 없고 끊고 막 애슐리 가고 배 터지게 먹이고 그리고 이제 저거 했는데 5월 8일에 지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어이가 짱나갖고 야 너 편지 쓰고 그리고 너 용돈 받잖아. 부럽지. 카네이션이라고 안 들어주기만 해봐. 너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네 생일 때하고 크리스마스 눈물도 없어. 내가 꼭 이렇게 협박까지 해갖고 받아야겠습니까? 요즘 애들이 근데 그래요. 어버이날에 뭘 해야겠다 그런 마음 없어요. 그래도 저학년이나 초등학교는 꼭 시켜. 편지 쓰기랑 뭐 카네이션 만들기 하대. 종이접기. 그래서 줄지 안 줄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기타 등등. 예, 그렇게 해갖고 그런 이제 5월달에 가정의 달의 의미 왜 이런 걸 만들어야지. 그리고 지금 새로 또 만든 거 나온 게 있대. 관광 그 뭐지? 관광의 날. 관광의 날 해갖고 열흘간인가 하죠. 열흘간. 네.
그거는 이제 하도 저가리가 저기가 경제 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없어갖고. 예, 그렇게 해서 하고요. 6월 달에는 단오절이 있어요. 단오 아세요? 단오? 이 성추양아가 이몽룡이가 눈 맞아갖고 그 참 꼬시려고 속치마 나풀나풀 거리면서 예 난리를 쳤던 그런 단오. 날 기체 선물하는 예, 국제선물과 참포로 또 머리 감고 냄새 열나지독해요. 진짜 참포. 냄새 나갖고 머리 감으면 큰일 나. 다 사람들 피한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의미. 왜 그거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6월 달에 또 국가보훈회가 하나 있는데 뭐? 현충일. 현충일이 무슨 의미 있는지 아세요? 국가유공자들 기리기 위해서. 국가유공자가 누구예요? 나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 맞아요. 근데 몰라요. 그리고 6월 25일은 무슨 날? 6.25. 정말 슬픈 날이죠? 예, 남과 북이 원래 우리 한국 절반만 있는 줄 알아. 옛날에 아니었잖아. 6.25로 인해서 남과 북이 갈렸잖아요. 3.8선의 의미도 모르고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해갖고 이 땅을 지켰는지도 몰라요, 요즘 아이들은. 그래서 꼭 현충일과 국가유공자란 무엇이고 그분들이 어떠한 걸 해줬고 6.25는 무엇을 의미하고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저거 있는 그런 거를 꼭 이야기를 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7월달 보면 이제 여름이 이제 시작을 하죠.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더운 거는 5월 중순부터 덥습니다. 반팔 입고 다녀요.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저기 강릉 무슨 해수욕장에서 벌써 아이들 저기 패티 수영복만 입고 모래찜질하고 노는 장면이 나왔더라고요. 30도가 되니까 너무 더워.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네. 그래서 이제 7월달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 저기 들어가고 7월에서 8월 사이에 이제 4주가 특강도 4주가 들어가야 되고요. 여름방학 특강. 그래서 특강은 좀 더 이제 좀 특별하게 해갖고 기존에 안 했던 다양한 이제 음식 같은 것도 약간 좀 특이하면서 좀 재미있는 거 그런 것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이스크림 만드는 체험 바로 할 수 있는데 아세요? 얼음 있죠, 얼음. 천일염을 부으세요. 그러면 온도가 영하로 떨어져서 엄청 차가워요. 거기다가 스테인리스 볼 있죠, 거기다가 우유 있죠, 우유나 이런 거에서 과일 같은 거 갈아갖고 넣어서 이렇게 삐삐 들어서 하면은 얼음이 우유 농장 이런 데 여름에 많이 하는데 아이스크림 먹기 그걸로 이렇게 해갖고 팥빙수 만들어 모른다면 저 표정 멈출 거예요. 예, 닭얼음에다가 천일염 뿌려갖고 하면은 온도가 엄청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우유를 넣고 돌리면은 샤베트처럼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팥빙수 만들고 아이스크림 만들고 그런 체험 같은 거 많이 해요. 회사 이런 데서 젖소 농장 예, 그렇게 해서 이런 여름용이나 여름방학 특강 준비를 그게 7월에서 8월 사이에 특강 4주를 해야 돼요. 예, 그러면서 8월 같은 때 보면은 포도 요리 하면서 7월 달에 제헌절이 있네요. 네, 7월 17일 제헌절은 무슨 날이에요? 그쵸? 헌법이 도대체 무언가 아이들이 무조건 무질서예요,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법 있죠. 그런 걸 해갖고 아이들이 헌법이 도대체 무엇인지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뭐예요? 국민이에요, 국민.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국민은 뭐예요? 국민. 시민과 국민은 달라요. 이거 대학원 때 시민론에서 저희가 배웠던 거예요. 국민하고 시민은 다른 거거든요. 투표권이 있느냐 없는지.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투표권이 언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아이들 이제 헌법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갖고 준비를 한번 해주면 또 의미 깊은 날이 될 것 같고요. 8월 같은 때는 무슨 광복절. 광복절이 뭐 하는 날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독립 만세 해방된 날이죠. 일제 식민지의 일본 문화 나쁘지는 않은데 그런 의미를 한 번쯤은 되새기고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거기는 어쨌든 반성은 안 하잖아.
예, 그럼 일제 식민지에 있었을 때 우리나라 그래서 그거를 독립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그래서 열사 의사들 있죠? 윤봉길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도시락 꺼낸 사람이 누구죠? 도시락 안중근 안모시기 안세월 예 그런 것처럼 몰라요 아이들도 그나마 저희는 그런 교육 되게 많이 받았잖아요. 방공교육 저희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6.25 때는 꼭 웅변대회 했었고 그리고 포스터 해갖고 상주 그랬어요. 막 포스터 해갖고 무찌르자 공산당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표를 본인이 생각해서 글씨를 다 해갖고 색칠하고 그래갖고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무궁화 그리기 대회, 태극기 그리기 대회 꼭 했어요. 저희는 불조시 포스터 다 상 줬어요. 저 몇 번 받아봤어요. 저. 무궁화 그리기, 태극기 그리기 그리고 광고 포스터 선물 받고 상 받아봤어요. 예. 그런 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요즘 아이들 그런 거 잘 안 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태극기 이런 떡볶이라든지 아니면은 식빵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 이런 걸로 태극기 만들기 뭐 이런 거 해갖고 아이들과 같이 그런 태극기의 유래 건공감리의 뜻 파란색 빨간색이 의미하는 거 태양하고 바다죠. 몰랐어요 선생님? 아셨죠? 나는 너무 어리니까 과연 그런 의미나 이런 걸 모르는 사람 많아요. 예은 선생님 또래 왜 굳이 이걸 알아야 돼? 모르는 사람 많다니까? 근데 저희 때는 본인들이 6.25 세대하고 다 맞물려 계세요. 저희 어머니는 75세시거든요. 6.25 때 저기 어린이였거든요. 초등학생. 그러니까 되게 마음에 와닿죠. 그런 부모님들 같이 사는 세대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서 8월 달에는 방학도 있고 그러지만 광복절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9월 달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빨리 와서 이제 추석일 수도 있고 10월 달에 추석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석이 의미하는 거. 설날은 왜 좋아해요, 아이들이? 세뱃돈 받아요. 추석에 2번 절하면 안 되냐 물어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왜? 세뱃돈 받으려고. 예, 그래서 추석이나 이런 거에 하는 뭐 송편 만들어 먹기라든지 뭐 이런 거 해갖고 하는 게 나물 체험. 그럼 우리 나물전이라든지 뭐 이런 거 예, 해서 하면 그런 것도 해도 되고요. 건나물 이런 걸로 해서 꾸미는 거, 전지 이런 거 해서 나물 꾸미는 그런 것도 해도 되고요. 그리고 9월 달에 국가 행사가 뭐가 있을까요? 9월 달. 진짜? 4월달에 빠지고 있어요. 화이트데이 빠졌어요. 4월달에 또 있어요. 블랙데이. 그때 왜 짜장고 국게 먹어요? 로즈데이 있고요. 6월달에 뭐 있잖아. 옐로데이 있어요. 카레. 구구데이 있고. 닭 먹는 날. 닭 먹는 데. 구구데이 있고. 9월달에 북한에서 없었구나. 추석 빨리 끼면 맞아. 자, 10월 달에는 보면은 추석이 낄 수도 있고요. 늦으면은 이때는 이제 뭐 강정 만들기 그리고 추수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을 곡식 이런 걸 해갖고 체험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하면 되고요. 10월 달에는 있죠?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국군의 날은 왜 국군을 저거 하기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육해공군이 고마워서 만든 거야. 됐고 그거는 별로 알 필요 없어. 하지만 뭐는 알아야 돼요? 개천절. 개천절이 뭐예요? 하늘 왜 만들었을까요? 개천절을 왜 만들었을까요? 당군신화 알아요? 당군신화? 네. 당군신화 몰라요? 기독교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와 이브 남자의 갈비뼈를 빼갖고 여자를 만들었지만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는 곰이 여자 몽녀로 해갖고 그 저기 누구지? 옥황상제 맞나? 하여튼 둘이 결혼해갖고 나온 게 당근이래. 당근이잖아. 당근이죠? 그래. 그래서 고무우직하고 성실하고 참을성이 있어갖고 쑥과 마늘을 먹고 참았어. 어두운 동굴에서. 하지만 성격이 급한 호랑이는 뛰쳐나갔죠. 그래갖고 사람이 될 수가 없었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런 당군 신화. 그래서 우리나라의 나라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 당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개천절, 하늘이 열렸다 해서 나라가 열리는 걸 뜻합니다. 예, 그렇게 해갖고 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12월 달은 김장 체험 많이들 하고요. 빼빼로데이 해갖고 가래떡 데이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빼빼로뿐만 아니라 가래떡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거, 예, 그런 의미, 그런 것도 공유해 주시면서 김장 체험에서 배추김치, 겉절이, 깍두기부터 시작해서 예, 많이들 해요. 예, 그렇게 해서 하고요. 12월 달은 한 해를 마무리 짓고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크리스마스죠. 아이들 가장 많이 하는데 저는 7월 달에 만약에 연간 계획서를 한다면은 7월에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한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동안 착한 일을 하는 거 리스트 정해요. 그래야지 12월 달에 준비하죠. 12월 달 딱 되자마자 12월 첫째 주 단타로 치면은 12월 첫째 주 날 미리 크리스마스 해갖고 그 선물 받고 싶은 목록 적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위해서 착한 일을 해야 되잖아. 궁극적인 목적은 착한 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썰을 풀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착한 일 해갖고 그거 엄마한테 이제 체크해서 맨 마지막에 정말 착한 일 하는 그런 이벤트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선물 같은 거 주고 이런 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2월은 연말 한 해 마무리 이렇게 해갖고 하면 되고요. 예,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1월부터 12월까지 계절별로 그리고 각각의 특성에 맞춰서 특강 예, 이렇게 해갖고 다양하게 이거에 맞춰갖고 내가 무엇을 할 건지 이게 한 가지씩은 적절하게 들어가서 연간계획서가 나와줘야 돼. 수학으로 하던 아동요리 지도자 과정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수업을 하던 요리심리 과정으로 해서 수업을 하던 요리에 있어서의 도입 부분이나 이런 쪽에는 이런 게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그러잖아. 빼빼로데이가 뭐예요?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자죠? 그러면은 친구들과 나눠 먹는 빼빼로. 가정의 달, 어버이날 이럴 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푸드테라피의 의미를 부여시키면서 이벤트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많다라는 거, 예, 그렇게 하셔갖고 체험 12월까지 각각에 있는 행사를 한번 봤어요. 자, 그래서 요리심리 푸드테라피는 보통 이렇게 해서 1회는 편식 비만에서 편식, 혐오 편식으로 보통 채소나 견과류나 이런 아이들 먹지 않는 거 있죠. 그런 쪽으로 해갖고 수업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보통 2회기 정도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요리를 하는 심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나를 주제로 할 때는 첫 번째 시간에는 자기소개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자아 찾기, 그리고 세 번째는 장단점 알고 적어하기, 그리고 네 번째는 나 사랑하는 방법 알기 해서 나를 주제로 해서 네 가지 프로젝트를 해서 특강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친구를 주제로 해갖고 한다면은 우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기, 좋은 친구 사귀는 법, 그래서 대화법, 그거 하면서 아이들한테 친구를 이해하는 방법, 네, 그리고 친구와의 믿음과 신의 지키는 방법 해갖고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친구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친구 간의 관계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을, 말과 이런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아이들과 이야기 나눠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족을 주제로 한다면은 가족의 의미, 가족의 이해, 가족의 대화, 가족의 사랑. 그렇게 해서 가족이 나한테 느껴지는 의미와, 그리고 가족이 나를 어떻게 어떠한 존재로 생각을 하는지 그런 의미, 그리고 가족을 이해, 그리고 가족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런 어떻게 해서 대화를 나누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아빠하고 아이하고 수업하면서 아이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아이와 친해지고, 그리고 아이와 사랑을 주고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듯이 그런 흐름으로 해서 딱딱 그 특징이 딱 있어서 절목이 들어가고 풀어내는 거를 넣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각각의 요리를 또 그거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요리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는 이제 앞 친구 친해지게 해서 거기 때는 칭찬하기 릴레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거기서 이제 그날 할 거는 저번에는 그거 했어요. 아빠가 크레파스 노래 불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빠 힘내세요. 그거 할 거고, 다음에는 아빠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거. 그래서 하트,
give and take라고 해서 하트 3종 세트 혹시 아세요? 몰라요? 3종 세트 몰라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액션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3종 세트 give and take죠. 주고 가는 거. 되게 쑥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건 아이들도 성격해요. 엄마하고는 하거든요. 근데 5살, 4살인데도 아빠가 안 하더라고요. 아빠도 겸연쩍어 하세요. 그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예, 그래서 give and take. 그리고 나서 아빠는 엄마를 좋아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거를 아빠는 우리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를 좋아해. 그 노래를 이제 해갖고 이제 3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했고요. 그리고 이제 6회 교류에서는 미래, 꿈, 희망, 행복 찾기 이런 식으로 해서 요리 심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이러한 구성으로 해갖고 기간에서 의뢰하는 게 다 비슷해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리 심리 수업. 자, 이래서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이거는 아니 고등학교 아이들 10획이에요. 활동 계획은 이거 진짜 실질적으로 특강을 했던 건데 10획기를 하면서 첫 번째는 자신감 찾기. 이건 또 다른 거예요. 두 번째는 경청하는 거. 도대체 요즘 아이들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질 않아. 경청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리고 세 번째는 협동심 키우기. 너무 자기주의야, 아이들이. 그래서 협동심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네 번째는 책임감. 요즘 아이들 책임감 없어요. 책임감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번째 자아 찾기, 여섯 번째 좋은 친구 사귀기, 그리고 일곱 번째 가족의 의미 대화법, 그리고 여덟 번째 가족 사랑, 이해 사랑법, 화, 분노, 짜증 표출, 그리고 희망, 꿈 찾기 해갖고 여기 보면은 자신감 주제로 했을 때 이거 작성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이거를 꼭 해서 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 수업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이거 다 USB에 넣어주니까. 이건 정말 내가 이거 10팩이 짜면서 머리 좀 불나는 줄 알았어요. 쥐나는 줄 알았어요. 이거를 이렇게 막 전문적인 용어로 해갖고 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5줄 이내로. 예.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뭐 지금까지 살아온 익숙한 생활에서 벗어나서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서 다른 환경, 음식 문화를 접하는 사람들 위축되고 심리를 푸드테라피 수업을 통해서 뭐 재료를 탐색하고 발표하고 질문과 발표 피드백을 통하여 정해진 형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참여를 통하여 위축되어 있던 마음을 풀어주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기타 등등. 경청이란 무엇이며 친구의 말에 올바르게 경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활동을 통해서 친구들과 이야기해보고 음식을 만들고 꾸미는 방법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본인의 생각만을 가지고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의 친구들의 말을 듣고 요리를 완성하면서 서로의 말을 경청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협동심. 왜 개인주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단체 요리 활동과 게임을 통해서 친구들의 마음에 협동하였을 때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준비한 재료를 이용하여 협동 미술 작품을 만들어보면서 나 혼자 했을 때와 친구들과 함께하며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것을 요리 심리를 통해 배울 수 있다. 책임감. 결여되어 있는 책임감. 본인이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 책임감. 어떤 것이 있을까를 요리 수업과 게임을 통하여 달라지는 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자아 찾기. 이렇게 해서 비빔밥제로 자기 얼굴 친구들에게 자기소개하면서 본인을 소개하고 본인의 장단점을 생각해보면서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을 찾고 학교 생활을 함에 있어서 옳고 그름의 명확한 기준점을 세우고 자신의 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세워 행동이 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자아 정체성 확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아 정말 어렵죠. 근데 이렇게 해달래요. 이거는 정말 근데 그냥 그러고 나서 자율적으로 수업을 했어요. 근데 서류는 이렇게 내야 된대요. 서류는 이렇게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와의 우정, 참다운 우정, 친구 사귀는 관계성 유지하는 방법, 약속을 시일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게 있는가, 가족 의미 대화법, 청소년이 생각하는 가족이다. 이야기해보고 가족들을 해서 구성원들을 이해하고
가족이란 어떤 의미인지, 가족 간의 대화, 소통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올바른 대화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수업, 가족 이해 사랑, 개개인의 인격 존중, 개성과 인격 존중을 하는 수업을 통하여 부모의 역할, 형제 간의 사이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수용하는 법을 배우고, 가족 간의 사랑은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고 화목한 가족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청소년들이 본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수업으로서 어떠한 것이 어떠한 상황에 나를 화, 짜증, 분노가 생기게 하는지 이유와 원인을 생각해보고 올바르게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나만의 비법을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공유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에 대하여 배울 수 있다. 꿈, 희망 찾기. 청소년들이 목표가 없이 살고 있는 현실과 성적과 환경에 맞춰 본인의 의지대로가 아닌 부모들에 의하여 미래를 설계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를 찾아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준비하고 노력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찾아주는 수업으로 막연했던 미래와 꿈을 현실에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10개의 수업에 진짜 딱 이 주제와 요리와 이거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풀어서 쓰는 이 학습 계획서. 이거는 중고등학교 청소년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수업으로 해가지고 제가 해갖고 실질적으로 다 현장에서 해봤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학습 계획서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16주 계획안을 짜오에 있어서 상반기, 하반기에 이런 다양한 것을 좀 염두에 두고 가능하면 이제 푸드테라피 이쪽을 중심으로 어차피 거기서 뽑아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다음에 나를 주제로 했을 때 학습 계획서를 어떻게 풀어갖고 올 건지, 그리고 확장으로 이제 아까 제가 이거 샘플링해서 나눠드렸죠. 고감만적 샤이로스도 샘플링해서 지도안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6주 계획안은 어차피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그 방학, 아이들 임시방학이라서 안 저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 수업 전까지 하셔서 과제 제출방 그 사무장님이 친절하게 찍어서 했어요. 거기에다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자료는 서로 공유할 거예요. USB에다 넣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들 지금 5분이시지만 지금 더 들어오실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7분 그러면은 16개 7분이라 생각해보세요. 몇 개가 나오나? 엄청나게 많은 게 나와요. 그쵸? 그리고 제가 또 드리죠. 파워포인트부터 계획안 그리고 그런 것까지 다 해서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거를 이 강사 수업을 통해서 얻으실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해갖고 다음 주 시간에는 나를 주제로 해서 파워포인트 그리고 요리는 1인분 기준으로 해갖고 재료를 쌓아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저처럼 탐색하고 그리고 나서 그럼 이제 어떻게 앞에 도입 부분 요리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확장 활동은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해갖고 준비를 해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처럼 이렇게 한다면은 제가 아까 전에 요저 김치 피자 만두 이렇게 해서 아이들 여기 앞에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도입은 저는 이제 동요 포자 만들고 동요 부리고 나서 아이들과 요리 활동 전에 꼭꼭 약속해요 라는 이런 거로 해갖고 앞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김치만두 재료 들어갔고 만드는 순서 들어갔고 이제 그렇게 해서 했고요. 그러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로 해가지고 저거 했죠? 이거 활동지는 이걸로 했죠. 간단 레시피를 할 건지 그리고 김치만두 해갖고 붙이고 오늘 들어간 재료 적어보는 거 이런 거를 한다든지 그리고
활동으로 해서 여기 보면은 나의 친구들에게 내 소개해보기, 내 이름 갖고 삼행시 짓기, 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해갖고 그거를 활동지에다가 적고 뭐 이렇게 한대던가. 그래서 확장 활동 이거를 이런 식으로 심리 쪽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앞에 발표하고 확장은 이렇게 진짜 그날 준비해서 온 거 여기다가 오려서 붙여서 뭐뭐 이거 아니면은 이렇게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연관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형으로 해갖고 예, 아이들하고 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상에 내는 건 이거 수료도 계획하다 올리는 거. PPT는 가지고 있어. USB예요? PPT도 올리는 거. 예. 그래야지 선생님들 서로 PPT가 없으면은 PPT까지 주고 받아야지. 아니 여기 가지고 와. 최종적으로 이제 그거를 다 네, 해갖고 올리고 그리고 나서 주고 받는 거는 이제 USB 갖고 오시면은 구워서 주고 항상 궁금하신 사람 됐어요? 예, 그럼 다음 주는 5월 4일 예, 단기 방학으로 인해서 휴강을 하고 예, 그 다음 주에 예, 아주 상큼하고 발랄할 예, 모습으로 뵙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무엇을 할 거냐면은 친구를 주제로 해서 저는 스파게티 4종 미니 올림픽을 주최를 할까 합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아마 거기 선생님이 얼마나 피 터지게 싸우는지 정말 저는 금요일반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열심히 게임하는 거 처음 봤어요. 예, 저는 친구를 주제로 하는 거니까 친구들하고 게임을 하는데 제가 스파게티로 할 수 있는 4종 미니 올림픽 게임 준비를 해갖고 그날 그 선생님들이 그 지는 팀 설거지 하는 거 해서 했더니 죽어라 열심히 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친구를 주제로 수업을 준비해 보시며 그리고 스파게티 올림픽 게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먼저 해요. 수업 먼저. 앞에 발표할 거고요. 예, 제가 한 걸로 해서 같이 점심 호록 예, 그리고 선생님들 앞에 왔던 선생님들 완성작 사진 찍고 같이 점심 먹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중간에 해서 워밍업이 들어가요. 중간에 친구 주제로 해서 모의 수업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뒤에 하고 그렇게 해서 앞부분에 하고 내가 모의 수업 들어가고 뒷부분에 하고 그 다음 시간에도 앞부분에 모의 수업 근데 그거 아세요? 저 나중에 할게 나중에 했는데 나중에 한 선생님들은 점심도 마음대로 못 먹더라. 그 다음 것에 걱정하더라고. 가위바위보해서 정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할지 나중에 할지 그거는 적당히 예, 가위바위보로 하고 적당히 섞을 거예요. 앞에 하신 선생님은 계속 앞에 할 수는 없잖아. 뒤에 할 선생님은 계속 뒤에만 할 수는 없고 예, 그렇게 해서 공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사항 없죠? 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깜찍한 모습으로 뵙도록 저 하겠습니다. 자료는 언제 해주세요? 끝날 때? 네. 끝날 때?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소리 완전히 분위기가 좀 흔들려요. 그럼요. 네. 예술이 남나요? 다음 주에 뭐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요새 퍼포먼스 수업도 하자네. 근데 메뉴를 뭘로 해야 될지. 퍼포먼스 수업도 하시면서 그냥 아이들하고 하듯이 하세요. 거기 유치원 아이들 하듯이. 메뉴는 뭐 아무거나 상관없는 메뉴는 거죠?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주제만 나를 주제로 하면 돼요. 고생하셨습니다. 예.